아니 2025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9월 올영 세일이라고? 아니 3개월 뒤면 또 한 살 먹어야 되는 거잖아. 아씨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작년 9월 날씨를 보니까 9월 20일 정도까지는 덥다가 후반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확 심해지더라고요. 이때가 피부가 가장 많이 뒤집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피부 관리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9월 올영 세일은 환절기에 쓰기 좋은 피부 관리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우선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주미소의 디판테놀 베리어 수딩 크림입니다. 주미소 제품들은 제가 예전부터 많이 쓰고 추천도 몇 번 드렸던 브랜드인데, 제가 올해 초에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본 크림이 바로 이거거든요. 장벽 크림은 뭔가 꾸덕하고 기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깼던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저는 땀만 닦아도 바로 붉어지는 약간 예민한 피부라 여름만 되면 땀 닦느라고 피부 장벽 다 약해지고 뒤집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더 무거운 장벽 크림류들을 항상 저녁마다 좀 바르곤 했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여름에 장벽 크림 바르면 피부 답답하기도 하고 바르자마자 또 개기름 막 올라와가지고 손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안 바르자니 트러블 계속 올라오고 장벽 회복도 안 되고, 그럴 때 찾은 게 바로 이 주미소의 수딩 크림입니다. 일단 제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분 크림 같은 제형이라 막 날씨가 더운 날 발라도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엄청 가벼운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가을까지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마무리감도 엄청 끈적거리거나 하는 거 없이 되게 산뜻한 느낌이라 좋은데, 이게 시간 지나도 개기름이나 이런 게 많이 안 올라가지고 이게 진짜 장벽 크림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분도 보시면 피부 장벽에 좋은 덱스판테놀이랑 진정에도 좋은 병풀 추출물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같이 예민한 피부분들이 장벽 회복도 되면서 피부 진정까지 되는 그런 크림으로 딱 쓰기 좋아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이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쇼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화장품 위에 먼지가 쌓여 있는데 그걸 만진 손으로 그대로 스킨케어를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뭐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방 청소도 안 하는데 그 화장품 위에 그 먼지 쌓인 것까지 청소를 내가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파츌라를 써주는 겁니다. 이게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훨씬 위생적이고 뭔가 얼굴 전체적으로 얇게 발리면서 흡수도 훨씬 더 빠르게 되거든요. 아니 뭐 크림 하나 바르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약간 미친놈처럼 관리해줘야 돼. 근데 이런 스파츌라로 맨날 쓰기엔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 이걸 써주면 좋냐면, 야외에 오래 있어가지고 피부가 좀 예민해져 있거나 뭔가 갑자기 트러블이 올라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파츌라에 주미소 크림을 올려가지고 얼굴 전체적으로 좀 두껍게 발라줍니다. 이마, 뭐 턱, 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그 다음에 손으로 문질러 주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놔둬요. 어차피 그러고 바로 잘 거잖아. 그 상태 그대로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에 진정이 한번 싹 되면서 피부 컨디션이 확 좋아져 있을 거거든요. 저처럼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장벽 크림을 자주 발라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꾸덕한 거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주미소 수딩 크림 추천드리고, 이게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도 받아가지고 모공 막을 걱정도 없고 장벽 회복 기능성에 대해 식약처 인증도 받은 제품이라 초 예민한 피부분들이 쓰시기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기획 세트가 본품 80ml에다가 추가로 20ml를 더 주거든요. 생각보다 20ml 쓸 때가 되게 많더라고. 본가 갈 때 들고 가면 딱 좋을 것 같고, 뭐 여름 휴가 안 가신 분들은 여름 휴가 갈 때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총 100ml에다가 이런 스파츌라까지 증정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사야 되겠습니까? 안 사야 되겠습니까? 사야 되겠냐고 안 사야겠냐.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이 라운드랩의 독도 필링 젤입니다. 이게 가을 되면 필수로 해줘야 되는 게 바로 각질 관리인데, 얼굴에 각질이 계속 쌓이다 보면 모공을 막아가지고 트러블 생길 확률도 높아지고, 스킨케어를 잘 해줘도 각질이 쌓이다 보면은 아무리 스킨로션을 발라도 흡수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질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저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많고 많은 필링 젤 제품을 써봤지만 이 라운드랩 독도 필링 젤만큼 순하면서 각질 제거도 잘 되는 제품을 못 찾겠더라고요. 다른 제품들은 각질 제거는 잘 되지만 피부 자극은 어느 정도 있고, 피부 자극은 없지만 각질 제거는 또 잘 안 되고, 근데 이 라운드랩 독도 필링 젤은 피부 자극도 많이 없는데 하고 나면 얼굴이 맨들맨들해질 정도로 각질 제거 효과도 좋아가지고 이 제품은 거의 한 4년 전부터 계속 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품 특성상 피부 자극이 아예 없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있는데 다른 제품들에 비해 이게 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 메이크업도 다들 좀 하실 텐데, 이게 얼굴에 각질이 쌓여 있거나 피부 결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메이크업을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시간 지나면 금방 뜨고 뭐 각질 떨어져 있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수시로 필링 젤 같은 걸 해주시면 좋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써주고 있는데 피부가 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2주에 한 번씩 쓰는 거 추천드리고, 저는 주로 저녁에 필링 젤을 해주거든요. 근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하고 나갔으면 필링 젤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많이들 뭐 물어보시진 않지만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댓글 잘 안 들려요. 그래도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클렌징 밀크나 오일 아니면 밤 이런 걸로 1차 세안을 먼저 해준 다음에 물기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 필링 젤을 써주시면 됩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문질러주고 헹구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2차로 클렌징 폼까지 해줘도 되긴 한데 그러면 피부 자극이 조금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1차 세안 해준 다음에 필링 젤까지만 하고 클렌징 폼은 굳이 안 하시는
사용하시는 거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선크림인데 여름 끝나가지고 선크림 안 발라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이제? 있으면 진짜 좀 홍콩형을 납니다 그냥. 선크림은 일단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엔 다들 이 두 개의 차이를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시고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기자차 선크림류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선크림은 아떼 비건 릴리프 무기자차 선크림입니다. 저는 예전에 쓰던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그냥 계속 쓰고 있는데 최근에 그 외관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캐릭터도 있고 막 선 쿠션 같은 것도 나오는 것 같고 인형도 주더라. 무기자차라고 하면 다들 뻑뻑한 제형을 생각하실 텐데 이건 수분크림 같이 약간 묽은 제형이고 바를 때도 뭐 당연히 뻑뻑하지도 않고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무기자차 특유의 백탁이라고 하죠. 하얗게 뜨는 그것도 신경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피부가 엄청 까만 편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톤업만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라 하얗게 뜨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선크림 바르면 좀 따갑거나 뭐 트러블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여드름 민감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라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쓰시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난 백탁 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가을 겨울에 뭔가 무기자차 쓰면 뭔가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런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365 UV 선크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거랑 마찬가지로 수분크림처럼 되게 촉촉한 제형이고 바르고 나서도 엄청 끈적이거나 하는 거 없이 잘 발리는 편이거든요. 유기자차 선크림들 중에 시간 지나면 약간 유분감 올라가지고 손이 잘 안 가는 유기자차 선크림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바르고 나서도 오후돼도 크게 유분감이 올라오는 것도 없고 눈시림이나 이런 건 당연히 없고 그래서 뭔가 가을 겨울에 촉촉하게 바를 수 있는 유기자차 선크림을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에스네이처 선크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그로워스의 시솔트 스케일러입니다. 이게 머리가 자주 떡지고 가렵고 비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두피 노폐물 때문일 확률이 높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얼굴에 있는 각질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처럼 두피도 결국에는 피부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각질 관리를 해줘야 떡지거나 가라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정수리 똥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덜 나게 되는 거거든요. 혹시나 내 주변에 정수리 똥내가 되게 심하다거나 뭐 어깨에 비듬이 계속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이게 샴푸를 아무리 해줘도 오래된 각질이나 피지들이 완전히 씻기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럴 때 이런 두피 스케일러를 써주시면 두피에 있는 딱딱한 피지나 각질들이 한번 싹 씻기면서 두피를 훨씬 좀 깨끗하게 말끔하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제형을 보시면 바디 스크럽처럼 약간 까끌까끌한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두피 전체적으로 묻혀준 다음에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를 전체적으로 한 1, 2분 정도 문질러 주시면 그냥 샴푸하는 것보다는 뭔가 더 약간 깨끗하게 씻기는 느낌이 전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대로 놔두고 2, 3분 동안 뭐 바디워시를 하든 클렌징 폼을 하든 놔뒀다가 2, 3분 뒤에 헹궈주시면 됩니다. 하면 머리카락이 약간 빳빳해진 느낌이 들긴 할 텐데 확실히 두피 자체는 되게 개운한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지성 두피이신 분들은 떡지는 것도 많이 줄어드실 거고 두피에 있는 각질이나 피지 같은 것들도 눈에 띄게 좀 줄어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릴리브의 그 탈모 앰플 있잖아요. 그걸 써주시면 이제 두피 관리는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마스크팩 아니겠습니까? 마스크팩은 뭐 무조건 쟁여야죠. 올영 쓸 때. 그 중에서도 제가 잘 쓰고 있는 마스크팩은 토리든의 다이브인 히알루론산 마스크팩입니다. 토리든 마스크팩은 항상 랭킹템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매년 인기가 많고 심지어 작년 24년 마스크팩 부분에서는 1위까지 한 제품인데 제가 6월 올영 세일 그 쇼츠 영상에서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긴 한데 이번에도 여전히 추천이거든요. 이거만큼 뭔가 수분을 피부 깊숙이 잘 넣어주면서 시트 밀착력도 되게 좋고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닌데 이것보다 더 괜찮은 수분 마스크팩을 아직은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막 다들 1일 1팩 하면 피부 자극적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거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해도 그렇게 피부 자극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피부에도 되게 순하고 확실히 토리든 마스크팩을 하고 나면 다음날 메이크업도 되게 잘 먹고 피부 약간 광나는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수분류의 마스크팩을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토리든의 히알루론산 마스크팩 무조건 추천드리고 진정 마스크팩을 찾는다 그러면 밸런스 불시카 마스크팩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감 되게 좋고 순하고 시트 밀착력도 좋고 그리고 떼고 나서도 막 끈적거리거나 하는 거 없이 되게 산뜻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수분 마스크팩을 데일리로 맨날 써주다가 오늘은 뭔가 햇빛에 오래 있어서 피부가 자극됐다거나 트러블이 올라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한 번씩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 제가 한 박스씩 샀습니다. 한 박스씩 내돈내산 개 잘 쓰고 있는 템. 여기까지 보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와씨 말하느라고 목이 다 쉬었다 야. 이제 곧 추워지실 텐데 다들 몸 관리 잘 하시고 제가 추천드린 제품들 몇 가지를 좀 사가지고 피부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9월달도 별 탈 없이 보내시길 바라겠고 안녕하세요 아자.